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철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 철강 업종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보거나 또는 뭐 중국 신흥부에서 보면 이 철강 업종의 비중이 되게 높은데 미국은 이 철강 업종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철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이런 신흥국에 있는 이 철강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서 되게 유용한 저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021년이 2016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2016년에는 이 업종 자체가 거의 한 100% 정도 주가가 올랐었고요. 이 업종 안에 있는 회사들은 상승장의 초기를 맞이해서 17년, 18년 초까지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럼 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 세계 철강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던 해입니다. 사실 15년 말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년에 구조조정 할 거다,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있으면서 15년 말부터 철강 가격이 살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16년 초에 그 양회 맨날 하잖아요. 양회 때 앞으로 5년 동안 1.5억 톤 철강 공급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딱 해요. 그때 저도 이제 철강 담당 전 애널리스트였는데 뭐 이거 똑같아, 별거 없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맨날 줄인다. 그래서 별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상황이 달라졌더라고요. 왜냐? 갑자기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년 6월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바오산 철강, 그다음에 우한 철강 합병을 딱 6월 달에 발표를 해버려요. 그리고 9월에 진짜 합병합니다. 석 달 만에 그 큰 두 회사를 합병을 해버렸어요. 한국 같으면 뭐 독점 규제다 뭐라 되게 말 많았을 텐데 그냥 바로 합병했어요.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생산량으로 세계 2위의 철강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가 있으면 똑같이 공급을 하더라도 결정하기 힘든데 합쳐버리면 안 되면 공급 안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의지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1.5억 톤 공급 축소 계획을 16, 17년에 각각 한 5천만 톤 정도만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16년 말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 7천만 톤 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하더라도 몰아서 하니까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유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오염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는 전기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철강 생산 데이터에도 잘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중국 정부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합병해서 캐파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공식적인 구조조정도 줄이고 구조조정도 하고 약간 어둠의 시장에 있는 철강 공급도 줄이면서 16년부터 시장이 진짜 철강 공급이 줄어든다라고 믿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되게 강력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가 그때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공급 쪽 구조 개혁이 올해도 나타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게 되게 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중국 쪽의 공급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 공급 개혁은 16년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사실은 20년 말부터 중국 철강 가격이 좀 제대로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도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올해가 이제 5년, 16년 20 끝났으니까 5년 만에 또 무슨 이제 또 공격적인 공급 축소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 양회 때는 철강과 관련된 공식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저는 뭐 별로 실망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6년에는 이 철강이라고 하는 업종 또는 2차 산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컸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명확히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실업이나 이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봐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조조정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철강 업종을 직접적으로 포인트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대신 무슨 일이 있었냐? 시진핑 주석이 탈탄소화랑 경제 고도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예를 들어 탈탄소화다, 경제 고도화다 이러면 딱 생각하시는 게 그럼 신재생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맞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큰 회사를 하게 되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탈탄소화나 경제 고도화가 있으면 오히려 작은 회사들, 작은 공급자들이 없어지는 효과가 더 클 거거든요, 먼저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중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도 궁금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원래 중국은 철강을 수출하면 부가세, 우리로 치면 부가세고요. 거긴 증치세라고 하는데 증치세를 환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증치세 환급 비율을 많이 낮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증치세 환급 비율을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예를 들어 100원에 수출을 할 수 있었다고 치죠. 근데 그중에 세금이 얼마였고 이걸 돌려받으니까 가격을 더 낮춰서 수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80원에 수출을 하더라도 이 증치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수출해야 되죠. 또는 가격을 올려서 수출해야 되니까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옛날처럼 직접적으로 공급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바꿔서 공급을 줄이려는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게 되게 좋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원래 중국은 수입 관세가 철강이 꽤 센 편이었어요. 근데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하고 비슷한 건데 미국은 예를 들어 만약 전체 철강 수요가 100이라고 하면 20은 항상 수입을 합니다. 80은 그중에 40을 인도의 미탈이 가지고 있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요. 나머지 40만 미국 회사가 생산해요. 그게 이제 뉴코라는 회사하고 UST라는 회사인데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수요 중에서 40만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방위 산업 이런 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의 40%만 직접 생산을 해요. 그럼 중국 정부에 있는 당국자들도 그거를 모를 리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지금 전 세계 철강의 50% 이상 생산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관세를 낮춘다는 얘기는 철강 생산하는 사람들이 굳이 생산을 많이 하지 말아라라는 신호를 줬다라고 봐요. 두 번째는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3월 말에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이 아니라 아메리칸 잡스 플랜을 발표했죠. 그중에 인프라, 건설, 상수도, 그러니까 철강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9천억 달러 됩니다. 이 9천억 달러라고 하는 금액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치고요. 8년 동안 이 9천억 달러를 쓴다고 하면 미국 GDP의 한 0.4% 정도 돼요. 0.4% 너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GDP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3% 되거든요. 그거에 한 20% 됩니다. 그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임팩트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철강은 20%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중에 절반은 또 미탈이란 인도 회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갑자기 캐파를 늘리거나 해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수입이 늘어날 거고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철강 가격이 원래 다른 지역보다 항상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수출을 하는 건데 만약 철강 가격이 더 높아지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인이 더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국이나 영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전 세계 철강 수급에도 도움을 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2016년하고 되게 비슷한 철강 시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강에 대해서, 미국 철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미국 철강의 업종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뉴코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이 뉴코가 미국에서는 가장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